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거래처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잠정적인 고객들이겠죠. 과연 어떤 세무사가 좋은 세무사냐 물어봐서 당연히 저 같은 세무사가 제일 좋다고 얘기는 드리지만, 객관적으로 좀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4가지 종류로 제 나름대로 이런 세무사님이면 잘하고 계신다, 잘 하시는 세무사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꼭 세무사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선택의 기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세무사님이 계셔야겠죠. 세무사 사무실에 내가 맡기고 있는 그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사님이 계시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세무사님 한 번도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사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인을 통해서 가셨는데 세무사님은 없고,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사무장님들이 많으시겠죠. 근데 사무장님들이 계시지만 세무사님 계시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명의만 대여 하셔가지고 기장을 하시는 곳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세무사님들로 책임이 넘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은 책임을 회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장을 하는 데 있어서 성실할 수가 없겠죠. 대충 기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안 되면 땡큐, 그리고 문제가 되면 그때서는 이제 막 세무사님 명의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장님들만 계신 경우에는 기장료 덤핑도 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가격을 받으시려면 아무래도 업체 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직원 한 분당 맡고 계신 업체 수가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질은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세요. 싸고 좋은 서비스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제 그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우리가 이제 자기 본인의 업체를 맡겼을 때 직원이 계속 그 담당 직원이 그대로 유지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계속 계시면 좋은데 직원들이 자꾸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뀔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모든 사장님들도 고민이지만 근속 연수가 길면 좋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 어차피 바뀔 거라고 하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는 사무실을 찾으셔야 돼요. 인수인계라는 것은 기존에 직원이 알고 있었던 그 사장님과 그 거래처에 대한 내용을 어떤 엑셀 서식이라던가 본인들만의 어떤 틀에다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해놓고, 그러면서 그 다음 직원이 오더라도 특별히 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사무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무실이 있는 세무사가 좋은 세무사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세무사님들의 성향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준인데, 최소한 내 거래처라고 하면 연중 1회 이상은 방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문해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어쨌든 사업 내용을 좀 분석을 좀 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었을 때 사장님이 몰랐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매출이 이렇고 경비가 이러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서로 논의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방문을 해야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전화 통화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방문 하시는 세무사님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1회 이상 방문하는 세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의 니즈도 좀 빨리 파악하는 편이세요. 제가 이렇게 주변 세무사님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민첩하게 니즈 파악을 해서 사장님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주다 보니까 이런 세무사님들을 옆에다가 딱 두고 같이 일을 하신다면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세금을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미리 좀 알려주는 세무사가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매출과 경비 그리고 소득이 나와서 어느 정도 세금이 예상이 되는데 그 다음 연도 5월이나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3월에 얘기를 하시면 사장님들이 좀 이제 세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금 확보라던가 유동성이 좀 안 좋아질 경우가 있어요. 뭐 세금이 적다면 상관없는데 좀 열심히 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세금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년도에 2019년도에 뭐 상반기라던가 3, 4분기라던가 이렇게 분기별로 결산을 좀 정리를 해서 사장님을 찾아서 방문 가서 그래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줘서 미리 예상되는 세금을 얘기를 해주시면 사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세무사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세금을 좀 미리 알려주는 세무사를 찾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확언을 하는 거겠죠. 어쨌든 뭐 사장님들이 세무사를 찾을 때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할지 모를 것 같으셔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선택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윤지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